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하나, 둘, 셋, 넷. 누가 들어왔나? 채린이, 내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리나요? 또 누가 들어왔었지? 오, 고마워요. 채린이 받고. 오, 좋아, 소영.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 어디에 볼 거냐면 아마 지금 학교에서 유희 선생님이 3장, 4장 이렇게 하고 있죠. 3장, 4장. 그죠? 3장, 4장, 그 옥스톱이 3장, 4장 관련해서 이제 기출문제 중에 중요한 거, 내용상 중요한 거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조금 풀었는데 아마 나머지 것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연력학은 아직 그 학교 진도에서 잘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우선 3장, 4장 우선 여기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보자. 짜자잔. 자, 우선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거기에 이거. 자, 거기 2017년 학교 기출입니다. 그 내가 파일 그린 것 중에서 이렇게 생긴 파일이에요. 요거. 요거 보여요? 요거 풀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당장 뭐 교재 프린트 못했어도요. 내가 그냥 최대한 그냥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뭐냐면은 그 필기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거기 12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리드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얘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내가 직접 강의는 안 했고 그 뭐냐면은 그 이제 동영상을 보내드렸죠. 그 동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라고 했었는데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뭐 줄임말이냐면 low energy electron diffra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저에너지 전자 해절이라는 테크닉이에요. 뭐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 유희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요 리드 테크닉을 되게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아마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그 이니셜 LEED를 따서 이렇게 이제 리드라고 쓴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요겁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 우선 첫 번째 1 이제 실험의 목적이 바로 보통 고체로 되어 있는 물질의 표면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체가 있으면 그 고체를 구성하는 여러들이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자들의 어떤 상태, 그리고 원자 간 거리,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테크닉이 바로 리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뭘 알려고 하냐면 바로 하여튼 이 표면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써야 되냐면 저에너지 전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만약 고에너지 전자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그 물질 내부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표면을 알고 싶은데 그 전자가 내부로 쑥 들어가 버리면 내부에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을지언정 표면에 있는 정보는 알 수가 없죠.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에너지 전자를 사용하면 이 전자가 주변 원자들과 반응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에너지 전자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한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 그 전자기 때문에 그 표면에 있는 물질들의 뭐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얘네들이랑 충돌을 해서 뭐 산화나 환원 같은 의도치 않은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덕에 기존에 있던 화학 결합이 이게 해리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표면을 알려면 반드시 저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리드에 그렇다면 실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 어떤 물질의 표면이 있습니다. 그럼 표면을 구성하는 짜자자잔 이런 원자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실험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어떤 전자총을 준비하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리 잘 들어가요? 소리 잘 들려요? 대답이 없네. 체리나 소리 잘 들어가요? 오케이. 로우도 왔군요. 고마워요. 자, 전자총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를 쏴주는 거예요. 전자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슝, 네. 슝, 아니지. 이렇게 하자. 여기서 슝, 슝, 슝 하고 전자를 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그 전자가 이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요 길목 하나하나마다 이제 전자가 있는 거지. 전자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날아가면 얘네들하고 이제 부딪히겠지. 부딪히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딘가로 뿅, 뿅, 뿅 하고 튈 거야. 아시겠죠? 뿅뿅뿅 하고 튈 거야. 이제 이 상태에서 요 튀어나가는 요 각도 있죠? 요 튀어나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눈을 들이대는 거지. 그래서 이 눈을 그럼 여기 이게 사람 눈을 들이댄다는 건 아니고 이제 기계적인 이제 디텍터 검출기를 이 길목에 갖다 대는 거죠. 그럼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그냥 어떤 표면 판이 있어요. 이게 뭐 종이판이건 아니면 뭐 플라스틱 판이건 어떤 판이 있으면 이 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 판에다가 물이죠, 물 같은 걸 위에다가 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떨어지면 확 물이 떨어져서 이 바닥에 탁 맞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팔방으로 팍 튀겠죠. 사실 여기에 있는 전자를 쏴 내리면요, 사실 이놈의 전자는 사방팔방 아무거나 다 튀어요. 다 튀어. 그러니까 막 여러분 꼭 한쪽 방향으로만 튄다는 게 아니고요. 얘는 사실 이 상태에서 막 아무 방향으로 다 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마치 뭐냐면 물을 어느 바닥에 떨어뜨리면 수직하게 물을 탁 떨어뜨려도 물이 바닥에 충돌한 다음에 사방으로 다 퍼지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물이 퍼져나갈 때 퍼져나가는 모습을 이게 물이 팡 떨어져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 걸 이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탕 떨어뜨렸을 때 튕겨나가는 패턴을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이 각도에 따라 달리 보면 묘하게도 어떤 각도로는 물이 많이 튀고 어떤 각도로는 물이 좀 적게 튀더라 이런 말이죠. 뭐에 따라서?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전자로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를 만약에 각도 각도 시타라고 하면 여기서의 전자선 회절 조건, 그것이 n 람다는 d 사인 시타. 그리고 이때 그냥 회절이 아니고 보강 회절 조건. 보강이라는 게 뭐냐면 빛으로 치자면은 빛이 더 강하게, 빛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의미일 수 있고, 전자선이라고 하면 전자선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각도 시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떨어뜨리면 사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실제 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각도 의존성이 없겠지만 묘하게도 전자나 빛 같은 경우는 서로 회절을 할 수 있어서 어느 각도로 보면 더 많은 전자가, 어느 각도로 보면 더 적은 전자가 회전하는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걸 수학적인 조건으로 찾으면 바로 이 수식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경로차를 계산할 수 있겠죠. 평행하게 오는 놈과 그 평행하게 지나가는 놈들 사이의 경로차를 계산을 하면 아마 n 람다는 d 사인 시타라는 조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수업 시간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드렸던 그 수업 교재에도 이게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꼭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그 강의로 제공했던 영상 있죠. 거기에 요거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뭐 물리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그냥 뭐 이 수식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 램다는 저기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 파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D는 어디 갔어? 우리말 번역,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크리스탈 스페이싱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표면 원자 간 거리. 바로 어떤 원자가 있으면 요둘 사이의 거리를 크리스탈 스페이싱 D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저 경로차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은 그 보관 간섭이 되는 뭐 조건으로 자연수 1, 2, 3, 4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요 N은 또 1, 2, 3. 그래서 관건은 이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외우기만 하면 뭐 금세금세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새끼 문제 2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풀이 1.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 electron energy is required to obtain the diffraction pattern for a surface with crystal spacing of 4.0 옹스트롬 그리고 N은 1.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여튼 주어져 있는 어떤 표면의 크리스탈 스페이싱이 4.0 옹스트롬이고 이런 전자살 회전 조건에 이 N값이 1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식의 회절 패턴을 얻기 위한 이때 전자총에서 쏟아져 나온 이 전자 얻기 위한 이 전자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랍니다. 에너지를 계산해 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문제만 읽고는 그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옥스토비 책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그 연습 문제의 어떤 풀이를 보지 않으면 사실 이거 풀기 쉽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다가 아니라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이 뭘 구하라고 하는지 사실은 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데 자 하여튼 뭐냐? 우선 첫 번째 1. 전자의 물질 파장. 자, 어떻게 하죠? 바로 전자선 회절 조건에서 나타나는 이 램다를 바로 사용해 주면 되죠. 자, 램다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D 사인 시타의 오버 N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쨌거나 누구하고 누구는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있는 D 스페이싱하고 N값은 주어져 있죠. 그럼 D도 있고 N도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정해진 값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물질파라고 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는 거겠어요? 이 각도 시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시타가 뭐 0이냐 1이냐 등등등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올 텐데 이때 여기에 있는 저 시타가 만약 90도 라고 해봅시다. 90도면 말이죠. 자, 여기에 지금 시타가 어디 각도냐면 요 각도인데 자, 떨어졌다가 바로 탱 튕겨오면 시타는 0도일 거고요. 떨어졌다가 표면을 따라 흐르면 시타가 90도일 텐데 지금 전자총을 쏘고 각도를 시타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각도는 0도에서 90도밖에 없겠죠. 다른 각도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여기가 90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램다 값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조건에서는 최대값일 것이다. 최대의 물질 파장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인 시타가 0에서 90도까지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커지면 사실은 얘도 같이 커질 수 있다고 해요. 0에서 90도까지는. 그래서 가장 각도가 큰 값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가장 값이 커지니까 이게 파장은 최대값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럼 파장이 최대값이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바로 얘가
최저 에너지 전자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파장이 크면 에너지는 작아지니까 지금 이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 파장이 최저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 그 전자의 에너지가 최저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든 아시겠죠? 그죠? 그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얘를 어쨌거나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주행 여기 n이 1이고 요 d 값이 보시다시피 4.0 옹스트럼이고 사인 90도는 1이니까 얘 그대로 넣어주시면 4.0 옹스트럼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뭐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요 수식 기억납니까? 램다는 mv분의 h. 자, 이 수식이 뭡니까? 자, 얘가 바로 그 유명한 그게 되겠죠. 어디 갔어? 드브로이의 물질파 수식이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얘를 또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P분의 H.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운동량이에요. 알갱이의 선운동량이 되죠. 그러면 운동량은 또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EM EK 루트분의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크기만 보자면 선운동량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2m분의 p 제곱이라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다가 2m 2 곱한 다음에 질량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선운동량의 제곱이라고요. 그럼 이 관계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EK는 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ME는 바로 전자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 전자의 물질 파장을 바로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대신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좀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자, 여기 줄게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사실을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EK는 EME 램다 제곱 오버 H 제곱 이런 관계식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전자의 물질 파장 중 우리는 그 전자 물질 파장의 최대값을 구했죠. 이 각도 90도에서 전자선이 표면에 닿아서 90도로 흐르는 이때의 파장이 가장 길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가장 긴 파장 그걸 여기다 넣으면 이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운동 에너지의 최소값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파장하고 운동 에너지가 서로 그 뭐 반비례 관계처럼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면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저기다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어떻게? h가 뭐죠?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 상수 값은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고요.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뭐죠? 단위는 바로 줄 세크죠. 그게 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자, 전자 질량은 얼마예요? 이건 문제 풀 때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다 주시죠. 그때 이 전자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람다 맥스. 이게 뭐였어요? 바로 아까 계산해 보시면은 4.0 옹스트롬이었죠? 그럼 저 자리에다가 4.0 그리고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얘를 넣고 제곱이니까 제곱.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바로 여기에 있는 리드 실험을 하기 위해 전자가 가져야 되는 최소 에너지는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전자가 보시다시피 이거 이상은 뭐냐면 에너지를 가져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전자설 회절 실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또 사실은 크긴 큰 게 맞는데 이것보다 이것보다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 그 리드라고 하는 실험을 할 때 전자가 그 표면 물질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서 표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표면의 물질이랑 충돌을 하면서 표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에너지도 너무 고에너지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에너지 이상은 돼야 이런 전자 실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있는 수식들에 대한 그 현대 물리적인 계산인데 이게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뭘 구하라는 건지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하나의 함정은 이때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렉트론 볼트로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 1 일렉트론 볼트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걸 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죠. 이게 정의의 정의 그냥. 정의. 그럼 이것으로부터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1. 자, 1 일렉트론 볼트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은 그럼 값이 뭐가 되겠어요?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나누면 값이 그냥 1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줄 단위에다가 곱하기 1 해도 등호는 성립하겠죠? 근데 여기는 1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얘를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그 다음에 1 일렉트론 볼트 오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해주시면 줄하고 줄이 약분이 되고 뭐만 남아요? 일렉트론 볼트만 남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숫자를 이 숫자로 나누란 얘기예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대략값이 어떻게 된다? 9.4 일렉트론 볼트로 바뀝니다. 좋아. 소리 잘 들리죠? 지금 여기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들리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아무도 없네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게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 2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9.4 일렉트론 볼트를 계산했던 이 문제가 1번이고요. 자, 그다음 문제 새끼 문제 2번. 자, 2번은 자, calculate the diffraction angle for 90 electron volt electrons on the same surface. 자, 똑같은 그 표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은 표면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90 일렉트론 볼트 를 갖는 전자. 근데 얘를 가지고 이것에 의한 전자 회절 각도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각도를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앞선 결과에 의해 1. 자, 전자의 물질 파장 램다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바로 MEV분의 H 혹은 P분의 H 혹은 EME EK 루트 분의 H.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 얘를 이거로 준 거예요. 즉, 이 운동 에너지에서 물질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해보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두 번째 이 리드의 회절 조건, 그게 어떻게 됩니까? n 람다는 d 사인 시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미지수냐면 어쨌거나 각도를 계산해 내래요. 그 각도가 지금 이거니까 얘가 변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사인 시타는 어떻게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n 람다를 d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물질 파장 램다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어. 그럼 어떻게 돼? D EME EK 루트 나누기 n 곱하기 h.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램다 자리 대신에 이 플랑크 상수 h를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 1번, 그래서 지금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1번에서 사용했던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래요. 그럼 1번에 사용하다는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자,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 자, n을 뭐라고 두라고 했죠? 1로 두라고 했죠. d 값은 뭐예요? d 스페이싱인데 바로 문제에서 이 고체 결정 같은 경우는 4옹스트룸이라고 했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h는 플랑크 상수니까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ME는 전자 질량이죠. 그럼 2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90 일렉트론 볼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다가 90 일렉트론 볼트 쓰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킬로그램,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다음에 줄세크 이런 것들이랑 바꾸려면 그러니까 단위가 잘 호환이 되려면 90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90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M, 킬로그램, 줄세크 등이랑 MKS 단위로 단위가 맞아서 계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90 일렉트론 볼트가 있지만 얘를 이렇게 줄 단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19승 줄이라고 얘기한 게 이런 식의 계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를 넣고 계산을 해요. 쭈룩쭈룩 계산을 하면 얘 값이 뭐가 나온다? 0.32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사인 값이 0.3이면 이건 이제 당연히 손으로 안 되고 계산기로 해야 되겠죠. 계산기로 하시면 이때 각도가 대략 18.8도 정도로 나온답니다. 리드라고 하는 테크닉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뤄지지 않는 거라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게 리드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옥스토비 책에 연습 문제 2개가 있는데 그걸 조합해서 만든 게 이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 풀어두시면은 뭐 학교에서 시험 문제 때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드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나왔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다 푸셨죠?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2017 기출에서 방금 리드 테크닉 11번, 12번 했고요. 그 다음 해볼 거는 바로 14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 자, 2017년 기출 14번 문제. 이거 중요하다. 네, 한번 보시죠. 아이고. 자, 기출 나이. 자, 상자 속에서 이 파티드 이상 파티클 상자 속 입자. 근데 좀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원 상자 속 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얘는 보시다시피 우선 자, 모델링이 어떻게 되죠? 바로 짜잔, X축 좌표가 있는데 여기서
오케이. 저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봤을 거고 아니면 매 수업 시간에도 봤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상자 속 입자 했어요 학교에서? 짜잔. 그렇지. 좋아. 여러분 학교에서 상자 속 입자 했어요? 어우.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아직 안 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 사장 아직 좀 덜 나가서 그럴 거거든요. 근데 사장 나가기만 하면 이거 무조건 하는 거니까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잘 해둬야 됩니다. 이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유도 과정. 이 유도 과정이 완전 중요해. 그래서 돌돌돌 유도 과정을 암기해야 돼. 돌돌돌 외워야 돼. 돌돌돌. 알겠죠? 이거 어디서 했어? 우리 예전 방학 중 수업에 했었죠. 거기 유도 과정 있어. 꼭 봐야 되고 돌돌돌 외워야 돼. 그래서 봐봐. 이 새끼 문제 1번도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돼 있지. By solving the Schrödinger equation, show that allowed wave function and energies for the particle can be given as follows.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이 해를 구하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적분 수식도 있고 실제 적분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유도 과정에 대한 모든 걸 사실은 풀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있고 동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왜냐면 이거 하면은 진짜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증명을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했으니까 더는 안 할 텐데 여하튼 이렇게 시험 문제로 직접 이렇게 유도 과정을 유도를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파티클 이너 박스는 진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 과정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 그 입자의 파동함수. 자, 열심히 외운 거 유도하면 최종적인 결과는 이겁니다. 파이 x 보통 뭐 파이 x라고 쓰면 파이 x n 이렇게 쓰면 값이 이렇게 L분의 2 곱하기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게 바로 그리고 여기 이제 루트가 하나 붙죠. 요 입자에 대한 파동함수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저 녀석이 왜 저렇게 되는지 꼭 유도 과정 살펴보도록 하시고 이때 여기에 n은 1, 2, 3 등의 자연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두 번째 그 입자의 보시다시피 역학적 에너지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EN이라고 쓰고 8mL 제곱분의 N제곱 H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N이 1, 2, 3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particle will be found between x equal 0에서 4분의 L if the particle is in its N5O state.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양자수 1, 2, 3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파동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n을 지금 아마 5로 두라고 하네요. 그럼 이 식이 됐건 이 식이 됐건 이따가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입자가 0에서 L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0에서 L 사이에서만 이 입자의 위치 에너지가 0이어서 얘가 어떻게 됐나? 0에서 L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0을 넘어서거나 L을 넘어서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로 증가해서 주어진 입자가 0이나 L을 넘어설 수는 없는 상황을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겨본 거지 하고 막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뭐 저기 끝까지 가볼까 쭉 갔더니,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별 불편함이 없는데 여기서 쭉 진행을 해가지고는 어느 벽에 딱 도달했어요. 딱 벽에 갑자기 벽이 푹, 그다음 여기서 또 반대쪽으로 쭉 갔다가 저 푹 안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그래서 푹, 그다음 어느 벽까지 갔다가 보니까 갑자기 벽이 푹. 그래서 그 벽과 벽 사이는 내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데 벽을 넘어서는 거, 벽을 넘어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알갱이가 0에서 L 사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필 0에서 보시다시피 짜잔 여기가 4분의 L 위치인데 이 0에서 4분의 L에 들어올 확률을 좀 계산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2번은 뭐냐면 어떤 입자의 존재 확률 요거에 대한 바로 양자 역학적인 계산 그걸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P 쓰시고요. 자, 얘는 우리말로는 확률, 영어로는 프로바빌러티를 줄여 쓴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인티그럴 파이 제곱 d 타우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이만큼을 뭐라고 했었냐면요. 바로 프로바빌러티 density functio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떤 영역에서 적분을 하면 그 영역에 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된다고 했었죠. 이 논리를 무슨 논리라고 했습니까? 이 논리가 바로 그 유명한 본의 해석입니다. 꼭 외우셔야 하고요. 그래서 파동함수의 크기를 제곱한 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그걸 어느 영역에 대해 적분하면 그 영역에서 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본의 해석이고, 이건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때 여기에 있는 얘 읽을 때 타우라고 읽는데 얘는 적분 변수다. 그래서 뭐 3차원 최적소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여하튼 이 계산을 여기에 있는 이 파티클 이너박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적용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인티그럴. 자, 지금 파동함수가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쟤를 여기에다가 넣어요. 자, 넣으면 어떻게 된다? L분의 2 곱하기 사인 L분의 5파이 x. 자, 지금 문제에서 요 n 값을 5라고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요 L에다가 5 넣으시면 돼요. 어쨌건 루트하고, 얘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파동함수를 제곱하라고 했죠. 그럼 얘를 통으로 제곱. 그리고 이따 dx. 자, 왜냐하면 요 타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분 변수인데, 지금은 그 적분 변수를 어디서만 생각하면 되냐면 0에서 L 사이의 x축 한 변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박스가 1차원이니까 x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문제에서 보시면은 바로 0에서 4분의 1까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분 변수를 x에 대해 0에서 4분의 1 이라고 써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말, 그 다음에 본의 해석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런 식의 적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또 거기 문제 보시면 사인 인티그럴 사인 제곱 ax dx가 뭐 얼마다 이렇게 실제로 또 뭐 적분식이 주어져 뭐냐면 그 부정적분식이 주어져 있기도 해요, 문제. 그래서 그걸 보면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뭐 이걸 풀어내는 건,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쭈루룩 계산해 주시면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4분의 1 빼기 10파이분의 1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 자리에다가 3.14를 넣어주고 대략 숫자로 바꾸면 0.2182 이 정도 값이 나와요. 그래서 파티클 이너박스가 여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n이 5로 규정된 경우 0에서 L까지의 적분된 확률은, 존재 확률은 한 20% 정도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파티클 이너박스를 증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본의 해석까지 풀어낼 수 있는지를 물었던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파티클 이너박스는 완전히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 유도 과정을.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